경찰국 신설안을 둘러싼 행안부와 경찰 간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은 주말로 예고된 경찰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국 신설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행안부가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뭐 이 발언의 배경은 지금 당장 우리 경찰에 대한 이제 민주적 통제, 이제 경찰국 신설과 연계해서 보면 아마 보다도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경찰대학의 문제는 경찰대학 개혁의 문제는 꽤 오랫동안 경찰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저보다 이웅혁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경찰대학이 4년제 특수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면 경위로 임관을 합니다. 경위는 일선에서는 파출소장이거든요. 그런 정도 계급인데 순경으로 들어가서 경위가 되려면 평균 한 16년을 넘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경위로 바로 임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경찰대학이 지금 한 37기까지 지금 나왔다 그러죠. 이게 네. 올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찰의 상층부가 경찰대학 출신으로 완전히 이제 덮여지게 된 거죠. 고위직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양성이라든가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이 외부, 그러니까 순경으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너무나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꽤 오래 전부터 경찰대학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앵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철도고등학교가 있었고요, 최신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에 들어가면 그게 아마 철도청의 마피아라고 그랬어요. 최신고등학교 졸업하고 최신부에 들어가면 최신부에 나중에 오래 근무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래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근무하니까 고위직을 거의 다 최신고등학교 출신들이 잡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행정고시 출신들은 별로 가지 않고 최신부에, 그러다 보니까 최신고등학교 최신 마피아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다, 이럴 정도로 있어서 지금 두 철도고등학교, 최신고등학교가 다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경찰대학도 지금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초기에는 우리가 경찰의 간부화를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했지만, 이제 37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는 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10년 이상 이게 논의되었던 과제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과제는 아닙니다. 다만 경찰국 신설과 맞물려서 조금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라면서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오늘 이렇게 경찰대 개혁을 추진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배경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진행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바꿔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일정한 응징적 감정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경찰국 설치와 관련되는데 경찰대학 개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에서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10년 전쯤에는 민주당에서 모 의원이 이 경찰대학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민의힘에서도 주장을 하고요. 그것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인가? 그 당시 10년 전에는 이른바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오늘날의 주장은 어떻게 본다면 이른바 친검찰 인사들이 했던 주장을 역시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특정 학교 출신이 특정 직역을 많이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은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와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찰대학이라고 한 제도는 처음에 시험을 보면서 임용 시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교육 기간이 약 4년 정도 지속되는 이런 것이 그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직급 공정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기치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기 때문에 공무원 전반의 직급 공정성을 정말 펼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차관급을 가장 많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 검찰 조직입니다. 차관급 중에 50% 이상이 검찰 쪽에서 갖고 있죠.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14만 공무원의 수장이 차관급에 불과한데 10,000명 그 조직의 검찰청에서는 그 지금 장관급뿐만이 아니고 차관급이 무려 50명을 넘는 이와 같은 직급 불공정성도 함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공정성의 일관성을 그 얘기하고 싶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제가 굳이 뭐 경찰 대학에서 예를 들면 나온 경찰관들을 두둔할 필요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간간히 요약을 하게 되면 경찰관이 될 바에 차라리 나도 순경부터 시작을 하거나 다른 간부 구성 제도를 택해서 올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 대학을 와서 역차별의 불공정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봤을 때 지금 행안부 장관의 그 논고 자체가 보편성에 입각한 것인지 무엇인가 그 본인이 그 추구하는 것에 절차적 공정성,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는 이것에서 부담을 느끼는 혹시 그 감정적인 이런 또 대응은 아닌 것인지 이런 등등을 조금 더 심도 있고 폭넓게 그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이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주장 중에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습니다. 우선 첫째, 서울대 출신이 검찰에 많죠. 서울대 출신이 무조건 검찰에 다 임용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찰대학도 시험 봐서 들어가지 무조건 다 가지 않는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을 시험에 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서울법대 나오면은 전부 다 검찰에 임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아니죠. 임용 시험이 잠깐만. 경찰대학 시험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 들어보세요. 네. 지금 서울대학을 나와도요. 또 어느 대학을 나와도 과거에는 사법고시, 지금은 로스쿨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검찰에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됐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나와서 검찰이 서울대학 졸업생들이 제일 많다고 해서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 경찰대학 출신들이 전원 100% 경위로 임용되는 거하고 같은 지금 차원에서 논의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검찰의 차관이 제일 많다. 차관급이 50명 넘습니다. 검사장이 다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른 차관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왜 다른 조직은 110만 명 이 정부 조직에서 차관급이 그렇게 많은 데가 어딨냐? 없죠. 근데 검찰은 특수합니다. 왜? 경찰하고 검찰을 지금 자꾸 차별한다 그러는데 이게 조직의 차별이 아니에요. 이 기관의 성격에 따른 구별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에요. 그냥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경찰은 행정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이고 같은 정부조직법상이지만 검찰은 그 존재의 근거가 헌법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검사장들을 전부 이 차관급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보임한 것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갖다가 거기다가 규정을 해놓은 것도 이게 대립국법 개통의 그 계수를 받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주 매우 심각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걸 72년 동안 유지해온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지금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제가 마무리를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찰과 검찰의 차별화 혹은 지금 이 차관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기관이 서로 다른 것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대학이 임용시험이라 하더라도 입학시험이 그걸 통해서 4년제 정규대학 나와가지고 무조건
100%다 경위로 임관해가지고 순경에서 16년 걸려야 올라가는 걸 갖다가 특수적으로 주격을 받았어요. 죽음까지. 그러면 그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간부를 빨리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서 이 4년 동안 훈련 받고 소위로 임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다른 대학을 나와도 학군을 하고 혹은 학사 장교를 해도 똑같이 소위로 임관해요. 어떻게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그 논리라면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 해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은 대령으로 임관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고시 제도가 임용 제도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 대학의 그 시험 자체도 고시는 그냥 자격 시험이고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 임용 시험으로서 통과를 하는 것이고 그 신분 자체가 4년이라고 하는 교육기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간부부생 그 제도도 간부부생을 보면서 임용의 자격이 주어지고 1년의 교육기간이 있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실 것까지 육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말씀하시면- 다 좀 네. 하시고 제가 말씀하실 때 육군사관학교도 그러면 안 똑같은 되죠. 거 아니에요? 그럼 임용 시험 그다음에 이제 아닙니까? 그 아까 잠시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정립된 학설이 아닙니다. 영장 청구권이 있음에 이제 그 불과한 것이지 검찰이 이 헌법기관이다.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은 헌법기관이라고 신검찰-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아까 그렇게 이제 헌법에- 말씀하셨죠. 헌법에 헌법기관이기 근거가 있다고 때문에 설립 그렇게 근거가 네, 말씀을 잠시만요. 하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이제 다르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그 경찰 대학의 나름대로의 그 특성도 있는 것이고 또 순경 출신의 그 또 특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불공평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 그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 좀 잘하시잖아요. 10년 이상 그런데 또 전부터 흥미로운 나온 것이 얘기예요. 저 10년 그 전에는 이런 것보다는 모두 다 똑같이 출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가치에 민주당에서 그 나온 이런 그 주장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위로 하는 것이 네, 불공평하다는 알겠습니다. 게. 네, 그렇지 않아요? 경찰대 똑같은 개혁 얘기예요. 얘기는 여기까지 네. 일단 하고요. 오늘 이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경찰국이 생겼다고 해서 경찰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국 조직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안을 들여다보시면 인사지원과 자치지원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과예요. 그래서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80% 이상은 현직 경찰청에서 파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 경찰국을 신설하니까 이걸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 주장을 하시는데 경찰에서도 그렇고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경찰을 장악하기로 말하면요. 경찰국을 왜 만듭니까? 경찰 장악하려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면 되지.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어요. 치안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폐지하고 공개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공식 직제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지원하고 경찰과 소통하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로 장악을 한다고요? 15명 가지고 경찰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경찰 장악을 할 의도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치안비서관 부활하겠어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역대 정권이 다 그래왔는데 지금 이걸 없애고 비정상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부리던 정치권에서 이걸 포기하고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상에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등등을 징계권 등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뭔가 지휘 규칙이 있어야 되고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15명 정도 규모의 경찰국을 만든다는 건데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을 가지고 14만 명의 경찰청을 갖다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무소불위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냐? 아니다. 경찰 장악이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이론적 명령 체계의 복원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대통령,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그 일원화되는
중앙 집권화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그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원수가 16명이든 10명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5.16 쿠데타가 있었을 때 국가재건위의 인원수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모든 행정력과 국가 전체를 장악했죠. 인원수가 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중요하죠. 지금 그 인사과 그리고 그 총괄과 자치경찰과로 16명을 이제 둔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그 인사과라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네. 즉 바꿔 얘기하면 경찰청장의 이를테면 추천권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행안부 장관의 그 모든 임용 제청권에 이 경찰서장 이상의 600명이 바라보게 되는 해바라기 경찰서장이 등장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경찰 조직의 하나의 그 특성은 이른바 계급 정형제가 있어서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직을 떠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경정들의 문제죠. 경정이 전국에 그 3,000명이 그 있는데 경찰서장이 그 되기 위한 또 3,000명의 해바라기 경정이 구조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경찰청장은 식물청장으로 바뀌게 되고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청장을 겸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그 모습이 과거에 우리 그 40년의 역사적 방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가장 그 우려가 되는 이제 이런 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최인규 그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과 감찰권을 그 활용을 해서 이른바 정적에 대해서는 사찰을 하고 또 경찰서를 통해서 선거적인 전략을 전달하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을 활용해서 연고지에 경찰서장을 배치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 아픔의 그 경험 때문에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경찰의 중립화가 필요하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즉 경찰 중립화는 헌법 정신의 그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헌법 전문에도 4.19 민주 이념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의 하나이고요. 이것이 이제 더 구체화된 법이 1991년도에 경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의 치안 사무 자체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국회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 논의됐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치안국을 둬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의원들이 치안국을 되게 되면 사실상 역시 종속되는 과거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치안국을 설치하지 않고 이 그 관장 사무를 뺀 것이죠. 그리고 이 관장 사무에 한해서는 따로 독립된 경찰법에서 경찰청이 치안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의 관장 주체도 아니고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정책 수립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나왔던 소속청에 대한 지휘 규칙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정책뿐만이 아니고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요청을 하고 보고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법의 범위 자체를 일탈했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는 대표적인 독소 그 조항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그 일련의 과정이 법에 맞는 것인지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경찰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과거의 모습에 대한 재발현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행한 과거는 또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경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반론을 드리면 최인규 내무장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 아니면 잘 모르실 겁니다. 1960년 4.19 혁명 때에 이승만 정부 때 내무장관이고 발포 명령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뺐었던 겁니다. 치안을 갖다가 내무장관 업무에서 뺐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걸 빼놓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질 않아요. 치안 업무가. 내무부에 치안본부는 있는데 그래서 제3공화국에 하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금 역사를 약간 지금 왜곡을 시키셨는데
그런 걱정 때문이었다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이었다면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 운동 이후에 재헌 그 헌법을 개정했잖아요. 헌법 개정하면서 경찰청을 서로 독립시켰어야죠. 치안본부가 아니라. 근데 그때 독립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1960년의 민주주의의 수준과 대한민국이 1987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완전히 이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런데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내무부, 치안본부, 그다음에 각 시도지사 이걸 통해 가지고 각 지방의 경찰 서장 임명권 이런 것들의 서열이 많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그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면서 치안 업무를 이 사무로 넣고 그 경찰청에 대한 지휘권과 소관을 행정안전부로 뒀습니다. 그게 정부조직법 34조의 제5항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겁니다. 경찰청의 행정안전부의 소관이에요. 자, 경찰청 전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인데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34조 1항에 치안 사무를 중복해서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6개 항목에 치안 업무는 없고요. 그 밑에 조항에 그래서 치안 뺐다니까요. 업무는 경찰청이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 자체는 치안 업무를 일부러 행안부가 그건 통제하는 경찰청 것이 법이고요. 아니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라고 하는 입법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과거의 행안부 장관들이 이런 시도를 안 했던 거죠. 과거 행안부 장관들은 이상민 장관보다 열정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청와대가 같이 네, 알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그래서 안 한 것뿐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이. 지금 정부와 경찰 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네. 여기서도 대립이 극명하게 네. 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 많이 해야 홍성걸 됩니다.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